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비료를 많이 주는데 특히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잘 크니까. 근데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비료의 효과가 높아서 수확량이 많이 늘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피해가 올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웃자란다거나 특히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을 때 그리고 웃자라게 되면 병의 건딩성이 약해져서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 저장 중에 부패를 하거나 또는 너무 영양생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숙기가 늦어져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그런 피해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닐을 검정 비닐을 씌울 것인지 투명 비닐을 씌울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드릴게요. 봄에 씌우는 비닐하고 가을에 씌우는 비닐색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올 봄에 심으실 때 어떤 비닐이 더 좋냐? 어떤 비닐 씌우세요 보통? 검정 비닐. 또 가운데는 투명하고 양쪽 가는 검정색인 배색 비닐을 씌우시는 분도 있고, 네, 각각의 이제 장점과 그 다음에 목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씌우는 비닐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투명하고 그 다음에 양쪽은 검정색인 배색 비닐을 봄에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유는 이 투명한 곳으로는 햇빛이 들어와서 지온을 높여주면 감자 싹이 빠르게 올라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 가장자리 쪽은 검정색을 하는 이유는 잡초 발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색 비닐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배색 비닐을 이용을 하면 감자 싹은 빨리 올라오게 하면서 잡초 발생은 억제해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시는데 훨씬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가을에는 어떨까요? 가을에는 검정색으로 가을에는 검정색을 하는 이유가 검정색을 씌우면 지온이 낮아지는 장점과 또 검정색은 잡초가 나오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검정 비닐을 씌우기도 하고, 또는 온도가 너무 높은 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제 무멀칭으로 재배를 하시기도 합니다. 봄에는 배색 비닐이 훨씬 유리하긴 한데 또 검정 비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잡초 발생을 손으로 제초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검정 비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비닐을 씌우실까 고민하신 분 답이 됐을까요? 네. 일학 넓이와 파종 간격이 되겠습니다. 감자를 보통 한 줄 재배하시기도 하고 때로 두 줄 재배하시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재배하시죠? 감자를 한 줄 재배하시죠. 네, 한 줄 재배하는 거하고 두 줄 재배하는 거하고 감자는 어디서 더 많이 나와요? 한 줄이요.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두 줄 심은 데서 감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큰 감자는 한 줄 심은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돈은 한 줄 심은 데서 더 높죠. 왜냐하면 큰 감자가 가격이 높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때 두 줄 재배를 하실 수가 있냐면, 보통은 이제 한 줄 재배해서 큰 감자를 많이 수확하는 그 재배를 하시는 게 맞는데, 두 줄 재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많이 심어야 되는 경우, 즉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셔야 되는 비닐하우스에서는 저렇게 두 줄 재배를 하시는데, 이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 관수시설을 노지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수확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 재배를 해도 노지의 한 줄 재배만큼이나 큰 감자 수확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노지에 비해서 외기 온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재배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큰 감자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줄 재배로 하우스인 경우에는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줄 재배를 하려고 해도 비닐 자체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넓은 비닐 나오는데요. 비닐 나오는데.
그 배색 비닐 부분이 적어도 40cm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넓게 나오는 비닐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30 정도 되는 비닐 하셔도 되고, 만약에 구멍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투명 비닐 하셔도 괜찮고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면은 한 줄 재배용으로 나오지 두 줄 재배용으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비닐이 보통은 한 줄 재배용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하우스 재배하시는 지역에 가시면 그런 비닐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돼요. 네. 감자 파종 간격인데요. 골과 골은 75에서 80cm 정도. 근데 감자 포기하고 포기 사이는 20에서 25cm 정도 간격으로 심으시는 게 적정 간격으로 보는데, 20에서 25cm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한 뼘이 20cm 정도 되니까 한 뼘이나 그보다 약간 더 띄워서 감자를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심으실 때는 보통 혼자 감자를 심으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규모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2인 1조가 돼서 감자를, 한 사람은 구멍을 뚫고 한 사람은 감자를 넣어주는 식으로 감자를 심으시는데, 감자를 절단면이 위로 가게 심어야 될까요? 아니, 절단면이 아래로 가게 심어야 될까요? 아니면 위로 가게 심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네, 각각의 특징이 있죠. 절단면이 아래로 가게 심으면 싹이 바로 위로 올라오니까 싹 올라오는 기간은 빠르죠. 반대로 밑으로 심은 경우에는 싹이 휘어져서 올라와야 되니까 싹 올라오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깊게 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 심었을 때 복지가 햇빛을 보지 않는 장점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일부러 심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관리기로 복토를 해주고 고랑도 깊게 파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강원도에 있는 고령지 농업연구소에서 엎어서 심기도 하고 뒤집어 심기도 하고 옆으로 심기도 했는데 결과는 수량이 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으실 때는 그냥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심고 얕게 심고에 따라서 감자가 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자 심는 깊이는 보통 10에서 15cm 깊이로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심었을 때는 복지가 햇빛을 보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궤경비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5cm 정도 너무 얕게 심으면 줄기가 햇빛을 봐서 이파리가 다시 생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심어야 되는 거고 북주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다음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감자는 1년에 뭐 400에서 800 정도의 강수량이 있으면 재배가 가능한데요. 출현기, 싹이 나올 때 하고 궤경비대기 두 지점이 물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그 중에서도 궤경비대할 때는 가장 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을 잘 줬을 때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감자가 굵어지는 거 외에 뭐가 있냐면 더대위병이 덜 생기고, 칼슘 흡수가 잘 되어서 칼슘 흡수가 덜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생리장애가 줄어들고, 또 그 2차 생장과 같은 또 생리장애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하기 열흘 전 또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보다 더 길게 그렇게 관수를 주지 않아야 감자가 부패가 안 되고 껍질이 잘 말라서 흙이 잘 떨어지는 감자를 수확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스프링쿨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어느 때 설치를 해야 될까요? 1번 정식하고 나서, 2번 가물 때. 이제 물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너무 우거져서 설치가 어렵거나 들어가서 설치하는 동안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줄기가 넘어진다거나 잎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자가 뭐 하늘에서 주는 비로 다 항상 잘 클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수가 필요한 감자에서, 특히 궤경비대 있기 때 물을 꼭 줘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주는 것보다 미리 설치해 놓고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관수를 하는 게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가물 때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조금 있으면 비 오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비 오지 않을까? 하면서 줘야 될 타이밍을 자꾸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기예보만 보는데 비 온다고 했다가 그렇게 가물 때는 비도 조금밖에 내리질 않아서 원하는 양만큼 관수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규모 있는 감자 농사를 한다라고 하면 관수 시설은 갖춰놓고 농사를 지시는 거가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수 무척 중요하죠. 5월 달까지 지상보가 아주 좋았는데 캘 때쯤 비가 많이 왔었고 캘 때 흙 속에 물기가 많아서 썩은 감자가 많았다고 하시는 분이 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밭이 뒤에 부분은 배수가 잘 되는데 앞에 부분은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토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이 물, 초기에는 물이 좀 다수 많은 거가 싹이 올라오는 데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초세가 균일했었는데 자꾸 갈수록 물이 많은 거가 오히려 악영향으로 미치는데 지상보 잎도 겨우 이렇게 살아있을 뿐더러 감자를 캤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 파란색 아래로 보시면 감자 보이시나요? 지금 네? 여기요. 여기. 네, 여기. 요 앞에는 훨씬 더 많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감자 주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 땅속 수확기로 캐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 감자가 거의 없죠. 여기 감자예요. 제대로 달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달려있는 감자도 다 썩어서 수확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과습의 피해는 크죠. 그래서 특히 감자 고온기에 과습하면 하루만 지나도 어떤 피해가 있냐면 생육 초기에는 이렇게 출현, 감자 싹이 잘 안 나오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수확기에는 감자가 특히 큰 감자가 썩어서 수확량이 급감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자 농사를 질 때 배수로를 확실하게 갖춰놓고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올 삼리에서 감자를 수확하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하우스 감자인데도 과습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올해 비가 자주 많이 왔지 않습니까? 11월, 12월에 많이 왔는데 하우스 가장자리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 큰 감자만 많이 썩어서 아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자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수확기 때는 물이 없어야 캘 때도 부패 감자가 없고 캔 감자를 저장할 때도 부패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북주기는 우리가 심을 때는 10에서 15cm를 깊이로 심지만 북주기를 통해서 조금 더 높게 감자를 묻혀주는 게 필요한데요.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북주기를 하는 게 가장 양호하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북주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멀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북주기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풀이라든지 온도나 또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멀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비닐 멀칭되어 있는데 북주기 해야 소용이 있어요? 라고. 그럴까요? 네네. 네, 북주기 했을 때 효과 있을까요? 물어본다고요. 제가. 저한테? 네. 그럼 다른 분들 북주기 했을 때 효과 있을까요? 해봤자 뭐 비닐 위에서 다 뭐 흙이 다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북치기 안 하고 그냥 캐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캐실 때는 그만큼 깊게 심으셨어야 초록 감자라든지 뭐 고온의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한없이 깊게 심으면 또 출현율이 늦어져서 재배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감자 싹은 빠르게 올라오는 게 유리해서 재배 기간이 길지만 북주기를 통해서 감자가 햇빛에 보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북주기 하는 시기 1차는 언제 하면 좋냐면 이파리가 5장 나오고 지상보가 20cm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복지가 막 나오는 시점인데 그때 북주기 한번 해주고 1차 한 이후 2주 후에 또 2차 북주기를 해주도록 권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그 중간 지점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멀칭 돼 있잖아요. 관리기로 지나가면서 북주기를 하면
이 위에 흙이 올려지고 이 옆에 흙이 올려지는데 이 약간의 흙이 올려져 있는 걸로 인해서 배토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비닐 하나로만 가려진 거에 비해서 흙이 약간 덮여 있는 걸로 인해서 고온 피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햇빛을 보지 않아서 초록 감자가 덜 생기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있죠. 북주기를 하면 보시는 고랑의 풀 엄청 많은데 이거를 관리기로 북주기를 하는 순간 다 제초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북주기를 꼭 하시는 거가 감자 수확량을 많이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줄기수 아까 1개, 2개, 3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줄기수가 사실 수확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살펴볼게요. 감자를 줄기를 하나를 두었을 때 그 다음에 2, 3개 또는 4, 5, 6개 두었을 때 달리는 감자의 특징은 그림과 같습니다. 감자 줄기가 하나 있을 때는 감자가 크게 달리는데 몇 개 안 달려요. 그리고 줄기가 많을 때는 감자는 많이 달리는데 너무 감자가 자라서 상품성이 떨어지죠. 권하는 바는 감자 줄기가 2, 3개가 있는 거가 수확량도 좋고 품질도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감자 줄기를 2, 3개 나오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할 때 나는 감자 줄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궁금하시죠? 그럼 어떤 분은 가위로 줄기를 잘라주신다고 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순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쪽 손으로 땅을 누르고 줄기를 뽑아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감자가 한 10개나 100개 심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뭐 300평, 500평을 심었을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감자가 줄기가 너무 많아서 뜯어내면서 줄기수를 조절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줄기수가 적게 나오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줄기수가 적게 나올까요? 이미 나온 거를 조절한다는 것보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싹 관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줄기수가 적게 할 수 있냐를 오늘 배워가는 거죠. 일단 그러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줄기수 조절이 가능하겠죠. 어떨 때 줄기수가 많이 나오냐면 늙은 감자를 쓰면 줄기수가 많이 나와요. 네, 늙은 감자는 일단 빨리 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눈을 다 틔워냅니다. 그래서 줄기수가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저장을 너무 오래 한 감자도 줄기수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작년 봄에 캔 감자를 씨앗으로 하겠다고 저장고에서 보관을 오래 해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는 줄기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보관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감자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심으면 줄기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저장고에 저장한 감자도 줄기가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쓸 감자 종자는 저장고에서 오래된 종자를 쓰시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상강 싹 틔우기를 통해서 감자 싹을 강하고 튼튼하게 틔워낸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너무 오래 지연을 시키면 모든 눈들이 다 터버리면서 줄기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감자는 정화 우세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이 하나나 2개 정도 텄을 때 그 감자를 심어줘야 더 이상의 눈이 터질 않는데 상광 체화 기간을 너무 길게 유지를 하면 나머지 눈들에서도 계속 눈이 터서 줄기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씨감자를 준비를 할 때 이미 벌써 감자 줄기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자 줄기를 2, 3개만 유지하기 위해서 늙지 않은 감자 쓰셔야 되고 저장 오래되지 않은 감자 쓰셔야 되며 상강 체화 기간을 너무 길지 않게 가는 거가 줄기수 조절의 포인트인 거죠. 보급종 같은 경우는 가꾸는 시기가 똑같은데 늙은 감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급종을 쓰시는 분은 일단 거기로부터는 자유롭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를 쓰실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중에서 구입을 할 때는 늙었는지 오래 보관을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구입을 하실 때도 보급종 규격 상자에 들어있는 거 구입을 하셔요. 네. 그 다음 이제 적기 수확이 중요한데요. 감자는 언제 캐는 게 중요할까요? 장마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네. 원래 하지 감자라는 품종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하지 때 캔다고 해서 하지 감자라고들 하죠.
품종은 아마 대부분 이제 수미였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감자를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대부분 캐기 때문에 화지 감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가 오기 전, 특히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캐야 하는 이유가 아까 그 물이 가득 고였던 감자에서 부패 감자가 많아서 캘 것이 별로 없었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보통 감자가 이제 캘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감자 줄기가 넘어가면서 잎 색깔이 이렇게 황색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괴경을 몇 개를 좀 파봤을 때 괴경 그 껍데기가 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 잘 벗겨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괴경이 좀 아물었다고 할까, 연그렀다고 할까, 이렇게 완숙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캐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날이 뜨거울 때 감자를 캐서 오래 놔두는 것은 오히려 초록 감자나 또는 일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바로 캐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캤는데 내가 이거를 캔 자리에서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크기별로 선별해서 박스 작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감자가 햇빛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일단 콘티 상자에 다 담아서 옮긴 다음에 옮긴 자리에 가서 선별해서 출하를 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감자 양이 많을 때는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햇빛이 강하면 나올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감자를 캤는데 흙이 너무 물기가 많았다라고 하면 저장 중에 감자가 부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조금 말려서 감자를 수확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는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계속 비가 온다라고 하면 계속 남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감자 상태를 두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감자 순이 초록색으로 좀 쌩쌩하면 남겼을 때 이파리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땅 속에 있는 물기를 계속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말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자 잎이 이미 누렇게 다 변해서 그닥 증산작용을 할 수 없는 줄기 상태라고 하면 남겨놨다 하더라도 그 토양에 있는 물이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남겨둬도 안 된다. 썩은 감자만 나온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말려서 감자를 캐냐? 비닐이라도 벗긴다고 하면 비닐을 벗기면 이제 증발되는 걸로 인해서 토양의 물기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는 있어요. 감자를 이렇게 캐죠. 지금은 손으로 호미로 감자 캐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트랙터나 경운기 부착해서 땅속 작물 수확기를 이용해서 감자를 캐는데, 전날 줄기를 다 잘라놓고 다음날 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이용해서 감자를 캐면 뒤에 있는 분들이 감자를 담아서 여기에 담아서 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땅속 작물 수확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경운기나 트랙터 바퀴가 들어가야 되니 내가 수확할 때 기계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 감자 두둑의 간격을 조절을 하셔야 두둑을 밟지 않고 작업기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수확할 때 토양에 감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놈에 대한 영향이 다음 년도에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어째서 그래요? 네, 그 감자가 가지고 그 감자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감자처럼 그 땅에 남아 있다가 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더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거기서 다른 또 그 감자에게 병을 확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 수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면 수지 많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돈을 버는 농사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감자 농사를 질 것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농사를 졌을 때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수지 많는 농사일까요? 10아르 기준으로 내가 씨감자를 10박스를 심었어요. 그러면 최소 몇 박스는 나와야 됩니까? 5배. 5배요? 보통 감자 증식률은 10배 잡아요. 예, 그러면 10박스 심으면 그 100박스는 나와야 기본 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하시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나와야 사실은 좀 수지가 맞겠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확하세요? 우리 회장님 몇 박스 캐세요? 잘 된 데는 20배, 20배. 네. 잘한 데는 15배, 한 15배. 15배. 네. 그래서 10알을 기준으로 약 3,000kg 정도 수확을 하시면 3,000kg 이상 수확을 하시면 그래도 감자 농사 져서 돈을 벌 수 있는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증식률이 10배거든요, 감자는. 네. 감자는 10배. 예, 근데 10배는 기본인데 이제 기술 수준을 좀 높인다거나 또 다수학 노하우를 잘 지키신 분들은 평작이 15배, 정말 더 잘하신 분은 20배. 저는 23배 하신 분도 들었어요. 한 박스 심었는데 23박스 캐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일이죠. 네. 상품 비율. 감자가 크기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오면 얼마나 선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왕왕, 왕특, 특, 상, 중하, 쫄쫄쫄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도레미파솔 정도. 왕왕, 왕특, 특, 상, 중 정도 나오도록 이렇게 농사가 지어져야 돈이 되는 농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줄기수 조절하셔야죠. 3개만 키우면 돼요. 네, 줄기수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다수학 노하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병이 없는 우량 씨감자 보급종으로 나오는 거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감자 심을 때 꼭 싹틔우기 심으셔서 감자 재배 기간을 늘리시고 건강하고 튼튼한 싹 확보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또 퇴비, 유기질 비료나 무기질 비료를 감자에 맞춰서 적정량 주시되 밑거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추비로 2~3번 꼭 연면시비 하시는 게 더 많은 수확량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필요한 시기, 특히 괴경 비대기 때 물이 부족하면 관수시설 이용해서 물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북주기. 북주기를 하는 목표는 제초 효과도 있지만 하늘 보는 감자 나오지 않게 할 뿐더러 고온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기 수확. 비가 많이 온다고 하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감자 초세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거가 감자 다수확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비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추비 효과 좋습니다. 그 네, 추비 연면시비 같은 해주시면 것은 돼요. 어디다 넣어요? 지상부에 연면시비예요. 연면시비. 네네. 예. 이렇게 하면 감자 한 박스 심어서 10박스는 기본, 15박스에서 20박스까지 생산하시는 수지 많은 농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있는데 네. 봄에는 씨감자 보급종이 잘 나오는데 가을에 심으려면 보급종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보급종이 2번 나와요. 봄 감자용하고 그다음에 겨울 시설 재배용하고. 네. 그러니까 가을 우리가 8월 중순에 심는 가을 감자용은 보급종 자체가 안 나오고요. 겨울에 심는 시설 감자용하고 그다음에 봄 감자용하고 보급종은 이렇게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을 감자용 내가 종자를 구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